안녕하세요. 교육특구 1번지 입시소장 임석빈입니다. 수학 강사 김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호쌤 어떤 주제로? 제가 사실 학부모님 상담을 하다가 5등급제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 입시의 가장 큰 화두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5등급제를 맞았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1등급 아니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 지금 1등급은 전교육 과정의 2등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1등을 맞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만약 수학이 한 과목 삐끗했어요. 2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바로 정시로 돌려야 될지.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아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내신을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등급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딱 그 등급이에요. 3등급이 뜨는 친구들이 대학을 3등급까지가 거의 인서울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네. 그러니까 새로 바뀐 입시에서는 3등급이 뜨면 얘네가 4등급부터 6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얘가 내신이 3이네?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4등급일 수도 있지만 6등급인 친구가 될 수도 있구나. 6등급 뽑아야 하는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겠죠. 힘들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바뀌는 고2 내신에서 2등급이 떴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2등급도 있겠지만 4등급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끝자락은 4등급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4등급을 뽑을까요? 과연? 그럼 한 과목 자체 2등급이 너무 치명적이라는 그렇죠. 자, 말씀이세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들어볼게요. 네. 강호쌤한테.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네. 내신이 지금 범위들이 되게 늘어났잖아요. 네.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났으니까 2배가. 그러면 네. 우리 애기가 1등급 먹기 쉽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문제냐면, 자, 1학년 때는 똑같아요. 전교생이 300명이야. 그러면 또 똑같이 300명 내신 쭉 해서 가죠. 네. 2학년 때는 어떻게 돼요? 6대 4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문과로 네. 훅 빠져버리고, 그럼 문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과목들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네. 30명에서 10% 하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쵸. 네. 내신 받기 힘들어? 쉬워요. 엄청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거기 지금 내신 폭이 라운지가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 애가 다 1등급을 받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과목 내신을 해야 미친 듯이 해야 돼. 내신을 따야 되니까. 네. 5등급제니까. 네. 근데 수능은 뭘 보죠? 공통이랑 선택 과목으로. 확률 통계 보죠. 네. 그렇죠. 특히 뭐 수학이야 뭐 국어야 영어야 그렇다 치는데 한국 과목에서는 애들이 미쳐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냥 여름방학까지 내신 따려고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수능은 틀린 거예요. 수능 때, 네. 내신 반영이 된다고 하던데. 그쵸. 그래서 그러면 내신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니까 그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신이 폭이 넓어지니까 대학 네.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어려워지겠죠. 네. 1등급이 되게 많아졌으니까 과목들이 또 쪼개지니까 많아지니까 뭐가 늘어나겠죠? 최저가 일단 네, 들어가겠죠. 당연히 수능 그렇죠. 최저가. 근데 수능 최저가 지금 어떻게 돼요? 1학년 때 막 공통과학, 공통 뭐 사회 본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변별을 내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면접을 강화시키면서 본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수시에서는 수능에서 내신이 들어간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의문점이긴 했어요. 학부모님들도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네. 하다 이제 정시에서 내신까지 집었느냐. 네. 자, 첫 번째 내신 변별력이 없어지죠. 두 번째 수능 변별력은 그 또한 많이 줄긴 그렇죠. 했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게 되면 네. 그리고 확통으로 몰아버리게 되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대학에서는 좋은 애들을 뽑고 싶은데 하다 이제 정시에서 내신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그럼 특정 선택 과목에 최상위권을 전부 다 몰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대학 입시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네. 의대가는 친구들한테는 저기 보면 과탐에 유전적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건 의대가는 애들한테 필수죠. 그걸 선택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최상위권. 다 의대가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 걔네들이 30명 모였어요. 네. 잘하는 애들 중에서 내신 1등급 받으려면 3명 안에 들어야 돼. 내신이 훨씬 더 복잡해질 그렇죠. 수 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등급이 이렇게 폭이 넓어졌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등급을 잘 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이 쪼개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강호쌤이 얘기했던 게 지금 입시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친구 어느 학과를 갈 건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1학년 때 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선택 과목들을 지금 정해야 된다는 거야.
애들 고1 입학해가지고 1학년 한 여름방학 정도 지나면 2학년 때 너 뭐 들을래? 3학년 때 너 뭐 들을래? 하고 선택 과목들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과가 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 또 반문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또 뭐가 많이 늘어나죠? 유전공학도 팁을 꽁팁을 네. 알려드리면 일단은 중위권 친구라면 가서 무조건 내신 잘 따는 거 가서 그냥 만약 쓸데없으면 무전공학과 쓰면 되는 거고 일단은 내신이 최대한 올려놔야 분명히 이 대학들도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고 얘네들을 똑같은 점수로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학기별 추천이 엄청 많잖아요. 네. 내신 기반만 이게 과연 없어질까? 많이 안 없어질 것 같아.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들 가천대급부터 네. 1등급 애들이 쓰겠어? 그건 안 쓰겠죠. 네. 1등급 애들은 아닐 거고 다 대부분 2등급 애들일 거예요. 도찐 개찐 때 그럴 때부터는 이제 생기부가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그 평가 수준이 중요한 게 서술형 평가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약 강호생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애들 논술 네. 수업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 아들도 네. 중3이에요. 지금 입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이랑 수능 과목이 틀리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가 돼 있어요. 정시 비율 40%가 안 줄었어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고1 때 시험 보고 나서 3등급이나 2등급이 뛴 친구들은 엄마가 그냥 정시 갈래. 이게 네. 많아질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정부에서 정시를 줄였어요. 그렇죠. 이게 다양하게 나니까. 제 아들 네. 같은 경우도 만약 2등급 몇 개 맞아보면 그냥 저도 봐도 정시로 넘길 거예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대학에서는 2등급을 4등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정시에서 비중을 안 줄이고 정시 40%까지 그냥 뽑게 되는 순간에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럼 지금 이대로 간다면 오히려 수능의 중요성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정시과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내가 가서 무슨 과목을 들을지를 어느 정도 고1부터 결정을 하셔야 네. 되고 그럼 어느 정도 과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수능 과목이랑 내신 과목이 완전히 틀리다. 네. 얘네들 고3 때 여름방학 때까지 내신을 미친 듯이 달려야 돼. 근데 내신 수능 과목이랑 상관없어. 생기부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고1 애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봐야 된다면 얘네들은 1학년 내신으로서 수시와 정시가 결판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봐도 학부모님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내용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나온 게 많이 특별히 나온 게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학 과목들에 대해서 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수학 과목이 네. 뭘 배우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네,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서 그리고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저도 분명히 정답은 아닐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입시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좀 짜보면 아마 비록 보완할 점이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뭐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전문가시니까 이제 훨씬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신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도움 많이 됐던 내용. 강원 쌤도 질문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네, 얘를 가르치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제 관점에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시 되게 복잡하고 얘들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내신 챙겨야지, 수능 최저 챙겨야지, 면접 챙겨야지. 면접에서 만약 수학 문제 물어보면 와 이것도 공부세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번에 좀 더 저희가 더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거 뭐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는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든 뭐 짧은 동영상으로 찍든 이렇게 한번 이 변화하는 입시 대응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까지 교육특구 1번지 임석균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질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